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이죠.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되는데요. 최근 월가의 관심이 2분기를 넘어서 3분기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GDP 예상치, 이른바 넘사벽 구간이라고 불리는 6%를 넘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한편 일각에서는 약 1년 전 트럼프 퀴즈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7대 신위기 증후군을 바이든 행정부가 말끔히 해소했다는 평가들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말 그대로 시원하게 올라줬고요. 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는 2분기 미국 경제 잠정치가 발표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미국의 국채금리부터 우리 정영국 PD랑 같이 해서 그 시청자분한테 오늘 증시가 상승한 요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정영국 PD께서 아마 준비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전부 국채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대로 떨어졌죠. 그래서 미국의 그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그 4.2% 공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4.2%를 벗어나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4.2%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 빅테크를 비롯한 이런 3대 지수가 올라간다 하는 쪽으로 논의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8월 14일 이후에 2주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2%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려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왜 이렇게 크게 떨어졌느냐? 미국의 그 내일 발표되는 8월의 PCE 물가, 이 물가는 지금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톰리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빠르게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그 양반은 엊그제 잭슨홀 미팅에서도 비둘기파 발언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매파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인플레 때문에 오늘 하루 금리가 4.2%에서 4.11%로 9베이시스 포인트 내지는 10베이시스 포인트는 오늘 나름대로 특별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부채 협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을 잘 못했거든요. 재정 지출을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국채를 그 발행해서 재원 조달을 통해서 그동안 미뤄졌던 경직성 경비들, 미국의 그 기관 운영 경비라든가 이런 경직성 경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는 부채 협상 타결 이후에 3분기에는 미국 국채 발행 물량이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하는 이 대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국채 발행 증가에 따라서 반드 프라이스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4.2% 이상 올라왔던 수준이거든요. 그게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일단락되니까 거꾸로 그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4.1%까지 오늘 하루에 10 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지다 보니까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좀 떨어지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조정론을 얘기했습니다는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테슬라 주가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7% 정도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국채금리 급락에 따라서 미국의 빅테크 업종이 굉장히 크게 오르는 모습이다.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에코프로 관련해서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좀 추측하니까 이렇게 그 본격적인 조정론 얘기 나왔습니다는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한 4% 이상 급등하고 테슬라도 사실 7% 이상 올라간 거로 이렇게 제가 방송 원고까지 만들 때 그렇게 됐습니다. 테슬라 종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7.6% 올랐죠.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테슬라가 양대 관심 업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모습은 오늘 에코프로를 비롯한 한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될 사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에 미국의 2분기 두 번째 발표되는 거죠. 잠정치 포텐셜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은 속보치가 2.4%니까 플랫하게 나올 거로 보이고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2.4에서 2.5 정도로. 근데 월가에서 보면은 10월 말에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애틀란타 GDP 나우가 지금 2주 간격으로 3분기의 성장률의 예상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직전에 5.6%에서 지금은 5.9%까지 끌어올렸다 하는 것을 홍앵커께서 캐스터랑 같이 얘기할 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국 경제에 있을 수 없는 6% 넘사벽이라죠. 난거불락이라 그리고 여기 뛰어넘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는 보통 성장률이 이렇게 경기가 회복될 때는 예상치보다 항상 높게 나오거든요. 수정할 때. 그런 과정에서 6%에 대한 월가의 기대가 실제 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6%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한국 경제도 아니고 중국 경제도 아니고 미국 경제인데 6% 얘기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고 있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지금까지 실적 발표의 S&P 500 기준으로 80%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그렇겠다 하다 보니까 3분기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5%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로스 서프라이즈 성장률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쪽이 같이 함께 작용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은 매크로 사이드든 마이크로 사이드든 정말 뭐를 해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만 해도 이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 않았습니까? 네, 1년 전에 아마 트럼프 퀴즈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경기 침체가 나오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비교적 낙관한 시각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트럼프 퀴즈들이 한 7가지의 바이든 정부가 신위기 증후군에 걸렸다 하는 쪽이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1년 후 같이 났습니다.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정부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경제관에 대해서 경기 침체였는데 바이든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가 비교적 괜찮다 하는 입장으로 보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페드가 파월 의장이 경기가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트럼프 퀴즈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든 정부의 마냐나 경제관이다. 그럼 마냐나 경제관은 뭘까? 해서 스페인어로 내일이다. 아니면 바이든 정부의 마냐나 경제관은 내일은 태양만 뜬다 식으로 너무 낙관적이 아니냐. 국민들이 경기 침체하고 있는데 침체를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든지 경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거기에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경기를 회복이든 아니면 경기에 과열했을 때 진정이든 이렇게 정책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1년 전에 경기 침체 아마 시청자 여러분 1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모 교수께서 경기 침체론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이렇게 하고 증시가 붕괴를 온다. 이런 쪽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는 자, 그때 현실이다. 근데 바이든 정부는 경기가 비교적 괜찮다. 저기 제니 옐런 같은 경우는 경기가 비교적 괜찮다. 그러면 너무 현실을 모르지 않느냐. 현실을 모르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정책의 실기 문제가 나오고 댐 방식으로 대중요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3분기 이후서부터 전부 2%에 그리고 이번에 그 3분기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GDP 애틀란타 나우에 이렇게 보면 5.9%, 6%는 넘는다.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는 지금까지 예상치 나오는 걸로 보면 트럼프 퀴즈들이 마냐나 경제로 꼬집었던 내일만 태양만 뜬다는 식으로 사실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 침체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 성장률이 5.9%, 6% 나오니까 정말로 내일은 태양만 떴죠. 태양만 떴죠. 그래서 트럼프 퀴즈들이 이렇게 비판했던 마냐나 경제론에 대한 위기 증후군 이런 것을 말끔히 해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약 1년 전쯤에 이 트럼프 퀴즈들이 마냐나 경제관의 근거였던 고용시장조차도 착한 정책의 역설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소위 엔젤스 파리시 패러독스라 해서 이 코로나 때 아무래도 이제 밑에 계층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원금을 그쪽에 집중시켰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이렇게 어렵게 하면서 이렇게 자발적 실업자라든가 아니면 고용시장이 전부 IT라든가
인공지능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밑에 사람들한테는 더 어렵게 했지 않겠느냐. 과거 인도의 그 식민지 시절에 코로나 에펙트를 가지고 얘기를 아마 이 문제를 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 지원금을 줬던 것이 중하위 계층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엔젤스 policy 패러독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 대목은 처음부터 제기할 때 문제가 있었죠. 코로나 지원금은 자 코로나가 2020년 3월부터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때는 2021년 1월 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을 준 주체는 사실은 바이든 정부도 초기에 지원을 했겠지만 트럼프 정부도 더 많이 지원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거에 대한 비판이 트럼프 퀴즈가 있을 땐 누가 한 거냐 하는 측면에서 비판이 있었던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누구의 책임 여부를 떠나서 미국의 고용시장을 보면 작년에 뭐냐. 작년에서부터 3.5% 실업률을 그해서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미국의 8월 실업률도 지금 한 3.5% 정도 나오거든요. 1년 동안 3.3에서 3.7 완전 고용 수준에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미국 경제에서 오면 jobless recovery,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이 아니라 지금 경기가 둔화된다 해도 고용시장은 완전 고용시장이다. 완전 고용시장. 그래서 소위 착한 정책의 역설 부분에 대한 트럼프 퀴즈에 어떤 식으로든 사실 그것을 피워나갈 수 있는 구멍은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바이든 정부가 물론 고용시장에서 보면 지금 병목 현상, 버틀렉이라든가 미스매치 이런 남아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긴 합니다는 1년 전에 트럼프 퀴즈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코로나 지원금에 따라서 중하위층을 더 어렵게 한다는 비판은 책임은 원래는 트럼프 정부에 더 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완전 고용 시장이 지속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부분적으로 버틀렉이라든가 미스매치 문제가 있긴 하지만 트럼프 퀴즈에 얘기된 대로 착한 정책의 역설에 바이든 정부가 걸릴 것이다 하는 측면은 사실 이것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비난할 수 있는 소지는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당시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걸릴 것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여지없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것은 원래 그 영어로 이게 착착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 대목이 다 있거든요. 영어 이거서 그래서 이제 머리드 프로그 신드롬이다 해서 이게 자막에 영어 자막이 원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넬 대학에서 이 징후가 나타낸 것은 작년에 코넬 대학에서 이렇게 실험 거문 AB커는 아주 개구리가 가장 싫어하는 온도가 75도입니다. 75도 넣던 비커 하나. 그 다음에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15도서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15도 때 이렇게 딱 되면 봄날에 개구리가 엄동산에 나오죠.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트럼프 이렇게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의 위기 상황인데 너무 모르지 않느냐. 경제가 낙관하고 위기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즐기지 않느냐. 결국 트럼프 퀴즈 입장에서는 바이든 퀴즈 비커 B에 이게 개구리로 비교했습니다. 근데 즐기다 보면 결국 위기 상황이 닥쳐서 죽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은행 위기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쭉 볼 때는 오히려 비커 A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커 A는 뜨거운 물에 넣으니까 튀어나오니까 생존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트럼프 퀴즈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은행 위기 문제든 여러 가지 국가 채무 문제든 사실 그 공화당이 딱 다리를 잡고 있고 그 민주당에선 조 맨친 의원이 이 문제에 아주 이렇게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아주 저 밑에 추락을 했습니다는 이런 사람들의 자기를 띄우기 위한 각도에서 비커 B로 주장했습니다는 은행위기 처리 문제라든가 은행 등급 처리 문제라든가 국가신용 등급 처리 문제라든가 경기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바이든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은행위기도 잘 극복하고 경기도 회복되고 국가 신용 등급이 이렇게 강등되긴 했지만 각각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서는 오히려 피치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퀴즈가 비커 B에 해당되는 개구리가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사실 비커 A에 해당되는
이런 거를 해서 미국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잘 극복했다 해서 결국은 위기의식을 느꼈던 개구리는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생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은 중국 문제라든가 경기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 체제가 재현되어 있다. 달러 중심의 달러 임페리얼 서클이 이렇게 형성됐다 하는 정도로 굉장히 미국 경제가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 국제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트럼프 퀴즈들이 1년 전에 제기했던 7대 신위기 증후군을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위기는 무각통증 위기, disregard crisis라는 이 위기론인데요. 당시에 미국 경제가 상황이 갈수록 안 좋은데도 바이든 정부는 애써 외면한다라는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무각통증 위기죠. 예.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실 정책 측면에서는 우리와 빗대서 한번 이렇게 시청자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퀴즈 여기까지 바이든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퀴즈와 바이든 퀴즈 간의 양분화 문제가 굉장히 더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분화되다 보니까 사실 합의를 바탕으로는 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것도 무너질 위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사실은 그때 1년 전 내지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때도 트럼프 기제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를 점령하는 민주주의 상징은 비의회를 점령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긴 했습니다는 지금 차원에서 한번 미국에 이렇게 보면 경기는 해소되고 있습니다. 예. 경기가 해소되면 국민들이 합의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 여론이라는 거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많이 이게 복원되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가 살려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강점이 이렇게 부각되다 보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렇게 위상이 약화되고 좌파에 이렇게 됐던 중남미 국가들을 보면 예. 대부분 다 핑크타이드 물결이 열버지지 않습니까? 엘살바도르 미국으로 갔고 칠레도 그쪽으로 갔고 아르헨티나도 다음 달 10월 달이죠. 대선에 있는 상태에서 이 패론주의를 지향했던 현 대통령이 포기를 하는 나와봤자 안 되니까 예. 포기를 하는 그리고 터키 에르도안도 나토에서 보면 미국의 편을 들고 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장점이 살려지는 상태에서 각국들은 권력의 성격상 미국으로 쏠려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미국 내부적으로 정치의 속성상 트럼프 퀴즈들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는 전체로 국민 여론에서 다수의 원리를 본다면 민주주의 취재는 많이 복원되고 시장 경제도 트럼프 정부 때 망가졌던 부분이 많이 복원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무각통증이다 하는 이 시각도 트럼프 퀴즈가 잘못된 비판이었다 하는 것이 평가가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나라 밖으로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넛크래커 위기에 빠지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왔었죠. 네, 한국 경제 관련해서 넛크래커 위기 그렇죠.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이렇게 무즈 앨런 보고서에서 아마 예. 매일경제신문에서 글을 세게 써가지고 이게 이제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이지 하지만 정보 소스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방송의 실체가 아닌가, 공정성을 지키는 게 아닌가. 최근에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오히려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체성을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좋다. 그게 자본주의의 투명성, 정직성, 신뢰성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새 사실 정상적인 금융 행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슈화되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를 해소할 때는 굉장히 정직성과 투명성과 신뢰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투자자 행위 문제에서 정치 행위까지 이렇게 가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넛크래커 위기는 무즈 앨런 보고서를 통해서 매일경제신문에서 얘기했던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때 한국 경제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중국이 부상되고 미국이 기존의 위상이 지키는 상태에서 한국은 중간자 입장에서 샌드위치가 죽지 않느냐. 이게 넛크래커 위기죠. 근데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는 사실 트럼프 퀴즈가 왜 새로운 넛크래커 위기를 제기했느냐 하면 1년 전에 출범 초서부터 바이든 정부는 새롭게 중국의 위상이 올라온다.
그리고 경제 다극화 때문에 정통적 미국은 이렇게 이탈한다. 그런 상태에서 중간에 미국이 중간에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첨단 기술에서 지금 중국 경제가 뭐를 해도 안 되고 미국 경제는 뭐를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상태거든요.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은 사실 한 표를 힘을 기울이면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겁니다. 예. 내년도에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그런 시각이 지금 그런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슨 정당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민주주의 체제의 맹주와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 간에 이렇게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 굳이 구체적 수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이 밀리고 그다음에 미국이 우위에서는 이런 모습이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같이 친중국적인 동맹국자조차도 미국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 퀴즈들이 1년 전에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넛크레이크 위기에 걸려 있다 하는 측면은 지금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시장 상황과 증시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다 이렇게 누구든 판단할 수 있는 상황까지 트럼프 퀴즈의 비판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핀볼 위기, 핀볼 크라이시스와 관련된 얘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악순환이라든가 선순환이라든가 이런 쪽을 얘기하고 예. 그레샴의 법칙이라든가 역그레샴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많이 할 때 보통 볼링핀 얘기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볼링핀이 한번 촥 하면 스럭 하면 스트라이크가 되고 또 이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는 탁 한꺼번에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선순환과 악순환인데요. 이게 핀볼 크라이시스, 핀볼 위기라 합니다. 트럼프 퀴즈들이 바이든 정부가 경제 이슈도 잘못됐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위기 대응 능력도 없고 중국과 관련돼서도 너클레스트 위기 있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죽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예. 그러나 지금 가서는 미국 경제 얘기에서 자 우리 홍익거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항도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미국의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는 80% 이상 예상을 돈다. 예. earning surprise. 그다음에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경제가 뭐냐? 경제가 성장률이 3분기에 6%까지 이렇게 넘느냐 하는 기대가 나올 정도로 경제가 좋다 하면 자 핀볼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예. 볼링핀 10개씩 쓰러지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나오죠. 이 또한 핀볼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내년의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자 공화당은 지금 대통령에 나오겠다는 사람이 우후죽순해서 11명까지 치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뭐 집권당이긴 하지만 아직 뚜렷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 대적할 만한 이렇게 후보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예. 바로 이게 핀볼 위기냐 아니면 핀볼 위기를 극복해내냐 하는 이 측면에서 트럼프 퀴즈들의 공화당의 비판을 어떻게 판가름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미 나와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신위기 증후군입니다. The Greater Fool Theory, 더 큰 바보 이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어떤 변화나 네. 생각이 나왔습니까? 이 얘기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바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가장 의욕적으로 나선 것이 결국은 그때 코로나 환경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 기후정상회담을 첫 번째로 이렇게 했죠. 이런 것이 이제 이상기온, 올해 이상기온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이런 더 큰 바보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더 큰 바보 이론과 관계없이 코로나 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을 이렇게 주도해서 다른 국가들이 같이 풀어가는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7대 위기 증후군은 대체로 보면 책임이 공화당에 있는 트럼프 퀴즈들이 있는 시각을 일종의 바이든 정부의 덥기한 모습의 비판이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어찌됐든 그 비판을 있었던 상황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런 7대 위기를 이렇게 해소하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지금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또 올해 들어서 미국 경제 더 그레이트 리세션, 증시 붕괴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런 것도 지금 예측이 다 틀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사에서 복합 위기론을 나왔습니다. 똑같은 시점에 트럼프 퀴즈가 바이든 정부의 7대 위기 증후군을 이렇게 했습니다는 거기는 말끔히 극복했다는 측면에서 시청자분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복합 위기론을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안보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합 위기라는 것은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사회 위기 복합적으로 그런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떨까 하는 측면은 안보 위기 문제는 경제가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안보 문제는 사실 숨통은 좀 튀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보는 시각에서 다르겠습니다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근데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 미국식으로 보면 2%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정치 위기, 거대 야당도 있습니다는 정치 위기, 사회 문제, 사회 위기, 가치가 분열하는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절반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